중국에서 구입한 부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뚜껑을 닫고 미사용급이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과야 나와라.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드디어 17 프로 맥스 부품이 현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심천에 나와 있고요. 부품을 전부 완벽하게 구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중고장터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부품을 한번 최대한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립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17 프로 맥스가 이제 2테라가 나왔잖아요. 2테라 업그레이드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이 먼저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서 부품 확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 케이스는 내가 원하는 색깔을 구하기 위해서 중고 거래를 이용할 겁니다. 퀄리티가 매우 좋은 새 제품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진 않으시니까. 에이, 你好. 是你是不是上次？对对对。好的，谢谢哥哥哈。 아이폰 케이스 은색입니다. 은색 케이스 주문했고요. 서비스로 이거 테이프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액정이랑 그리고 액정의 광각 센서 이렇게 두 가지 살 거예요. 你好，这里有卖17 Pro Max 屏幕吗？有，是正常的功能没问题的是吧？对，都是完美的。好的。16、17是一个是吧？可以不是，自制是吗？它那个基板可以测，可以对啊，测试的可以没问题对啊。，但是你装就不行，装你就要认了。这个屏幕是修过的吧？这是新的，好，谢谢哈。没事。拜拜。请问一下，这边有没有17 Pro 的那个感光啊？ 17 Pro 对 Pro Max 的。那些做小配哦，我们隔壁就有，哪家？隔壁。隔壁。你问一下。好，谢谢哈。你好，这边有17 Pro Max 的那个吗？感应排线吗？感光排线。有。多少钱？好的，谢谢你哈，麻烦你了。请问一下，这边有17 Pro Max 的主板吗？17 Pro Max 没有卖。啊，好的。你好，请问一下，那17 Pro Max 有没有那个主板贴纸17 Pro 啊？有。那 Pro Max 的一样是吧？哥，这里有没有17 Pro Max 的卡托呀？老板出去了，打电话。啊？这里有没有17 Pro Max 的主板啊？哎，好版还是 ID 版？好版吗？好版没有，老板。有 ID 版哈。这里有没有17 Pro Max 的感应排线啊？感应牌。对，17 Pro Max 的。圆的。是 PM 是吧？对。好，给了哈，谢谢你哈。아,没事没事. 이거 화강북에서 가장 유명한 당근마켓 예약 장소가 이 맥도날드 앞입니다. 你好.测我们都测好了，那正常时候应该没问题了哈。没问题。你看我上面我都卖了很多了。对，我也看到过的。好的。好的，谢谢哈，拜拜. 제일 어려웠습니다. 메인보드 256기가 메인보드입니다. 256기가 17 프로 맥스 하우징이고요. 실버 완전 깨끗합니다. 액정입니다.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 플래시 모드라고 마이크가 같이 들어있는 센서예요. 모터입니다. 진동 센서, 블루투스 모듈 확보됐습니다. 유심 트레이. 미국 버전에는 유심 트레이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중국 내수용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유심 트레이 카드 소켓이죠. 네, 외부로 소리를 듣기 위한 장치죠. 스피커 모듈 확보 완료. 통화할 때 소리 듣는 부분이죠. 네, 쏴봅니다. 네, 후면 카메라. 이거 조금 가격이 나가네요. 감광 센서입니다. 네, 원래는 액정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따로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17 프로 배터리입니다. 네, 모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철판에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나사 세트입니다. 네, 철판과 나사까지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팔더라고요. 확보 완료. 중국에서 구입한 부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얼마가 들었는지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사들입니다. 나사 세트고요. 별도의 이렇게 셋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과거에 조립할 때 사용했던 나사들도 있어서 이것도 추가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세트는요, 중국에서 3,075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부품은요, 광감 센서입니다. 액정 쪽에 붙어 있고요.
빛의 양에 따라서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센서 부분입니다. 12,300원이었습니다. 다음 부품은 라이다 센서입니다. 3D 촬영을 할 때 혹은 거리 측정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죠. 5,125원입니다. 자, 오늘 구입한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이 메인보드였습니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 256기가 중국 내수 버전이고요. 듀얼심을 지원을 하면서 이 페이스 아이디 모듈까지 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세트로 맞지 않으면은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594,295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심 트레이입니다. 유심 트레이는 현재 듀얼심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2,460원이었습니다. 좀 단가가 나가네요. 그죠? 색깔은 정확하게 맞는 거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다음은 유심 모듈입니다. 유심 모듈은 유심 트레이를 안에 꽂아서 유심을 인식시키는 소켓이죠. 네, 금액은 13,940원이었습니다. 네, 이건 후면 카메라죠. 근거리, 원거리를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고요.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의 재료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될 수 있다 보니까 보호캡에다 붙여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57,4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수화부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이제 이쪽으로 전화 목소리가 들리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8,200원입니다. 다음은 스피커 모듈입니다. 스피커 모듈은 여러분 평소에 스피커폰으로 소리를 듣는다던가 음악 같은 걸 듣게 되면 하단에 데이터 케이블 꽂는 곳 옆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그게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12,300원입니다. 다음은 플래시 모듈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뒤에 사진 찍을 때 플래시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 있죠. 19,475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꽤 나가는 부품이라 볼 수가 있었어요. 다음 소개할 제품은 블루투스 안테나입니다. 4,1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진동 모듈입니다. 모터 같은 게 들어있겠죠. 3,28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에 붙는 테이프과 액정과 그 하우징을 붙일 때 사용하는 이 방수실이죠. 네, 이런 테이프까지 해서 총 1,128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액정입니다. 네, 액정도 가격이 상당했어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7 프로 맥스의 액정은 16 프로 맥스랑 호환은 됩니다. 그러니까 터치도 되고 화면도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317,75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하우징입니다. 네, 본체에서 분리된 제품이고요. 스크래치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모듈도 그대로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우징의 가격은요, 의외로 조금 비쌌어요. 287,000원이었습니다. 제가 17 프로가 이미 오렌지 컬러가 있기 때문에 실버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7 프로 맥스의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중간에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판넬과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굳이 뜯어내야지만 분리가 됐던 것과 다르게 그냥 분리만 하면은 통째로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65,600원입니다. 이 부품들 구매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들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가격은요, 199만원이고요. 제가 구입한 전체 부품의 비용은요, 140만 7,428원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6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건데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부품을 완벽하게 조립을 해서 60만원의 차익이 생기느냐, 아니면 실패해서 내 140만원이 공중분해되느냐,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떨려요. 왜냐면 이게 부품을 한 군데서 다 사면 상당히 좋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켜질까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아이폰을 조립을 하면 그거 조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컨텐츠가 또 이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음 컨텐츠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까지 완성이 된 다음에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일단 이 방수 테이프를 붙이기 전까지의 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성공하게 되면 사용을 하고, 오늘 준비했던 이 메인보드 테이프들도 그때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뚜껑을 닫고 자, 동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립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고 동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혀 흠이 없습니다. 미사용급이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3개, 라이다 센서, 플래시까지 다 정상적으로 실장이 됐고요. 자, 이제 전원을 켜봐야겠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과야 나와라. 오 켜졌습니다. 이번 컨텐츠도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켜졌어요. 부팅이 되면 됩니다. 자, 부팅이 되면 됩니다. 자, 부팅까지 가자. 부팅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1월 1일 중국어로 나와 있네요. 아, 배터리 용량이 10%밖에 남지 않았네. 아, 예, 되고 있습니다. 자, 충전 시작했어요. 자, 다른 언어는 일단 삭제할게요. 중국어 간체 삭제, 영어 삭제. 자, 정상적으로 터치가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네, 장갑 끼고 있는데도 잘 따라오죠. 룰루룰루룰루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까지 잘 잡나 못 잡나 보겠습니다. 오, 벽지. 네, 잘 잡네요. 네, 카메라 상태. 네, 매우 양호합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자, 카메라 위치 바꿔서. 네, 이 상태에서도 잘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옆에 버튼 눌렀을 때 카메라 버튼,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아이폰 설정 제한 더보기라고 되어 있죠. 이곳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 중국어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모니터 수리를 완료하세요, 카메라 수리를 완료하세요, 하우징 수리를 완료하세요. 이거는 전면 카메라, 이건 후면 카메라겠네요. 자,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예, 난리 났죠.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게 되면 부품을 정상적으로 인식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부품 인식해주는 작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수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품을 가지고 와서 인증을 하게 되면 이제 정품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해봐야겠죠. 페이스 아이디. 저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껐다가 화면을 켤 때 흐흐흐 자동으로 잘 되네요. 자, 혹시 앨범에 이상한 사진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문자도 없고요. 통화 이력도 현재 없는 걸로 네, 나옵니다. 깨끗하네요. 정말 깨끗한 걸 가져왔네. 자, 이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아이폰이고요. 17 프로 맥스. iOS는 26.1 버전입니다. 256기가고요. 앞쪽 심과 뒤쪽 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듀얼 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작 버튼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손전등으로 맞춰 놓고요. 동작 버튼 꾹 누르면 네, 들어옵니다. 이거 번역도 한번 해볼까? 중국어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你好,吃饭了吗? 아니, 나 중국어를 누르지 않았나요? 니하오 출발로 말은 좀 욕 아닌가?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나? 잠깐, 여기를 눌렀는데 분명히. 니하오 출발로마. 아,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자, 두 대의 스마트폰을 놓고 연락처 주고받기. 과연 이 에어드랍 잘 됩니다. 기능상 문제는 특별히 없어 보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중국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애플이 뭐 해킹이 돼서 자료가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출되기가 이렇게 공개의 상태일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걱정은 거의 안 한다고 보셔도 되고, 조립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양품들만 네, 구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립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약 6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건 정말 신기한 결론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품이 나오는 시기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시장을 찾다 보니 미국에서 넘어온 미국 버전의 아이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제품들의 특징은 유심 트레이가 없어요. 100% eSIM으로만 동작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그 eSIM으로 동작하는 아이폰을 가지고 와서 개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없는 유심 트레이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내수용 버전은 완벽하게 유심 트레이까지 존재하는 걸로 체크를 해서 이 제품으로 확실하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현재 테스트를 좀 해봤지만 문제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중국 화강북에 가서 이렇게 부품 하나하나 구매를 해서 아이폰 한번 조립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